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나 특수 직종에 근무하다 보면 의외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드라마 대사도 있었죠. 20대 중반에 나름 대형 중견기업의 직장인으로 입사해서 10년을 근무하는 동안 저는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아버지가 보증 사기를 당하면서 한순간에 집이 넘어가고 월급 차압이 들어오면서 제 인생은 그야말로 천국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차에 번듯한 40평 아파트가 날아가고 5년을 사귀어온 여자친구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모님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의 작은 연립주택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월급은 곧장 1억이 넘는 차압대금 때문에 매달 절반 넘게 차압을 들어왔고,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은 60이 넘은 연세에 경비와 식당 서빙 일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빚을 모두 갚으려면 최소한 6, 7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회사 몰래 밤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빚을 없애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게 면목이 없다며 미안해하셨고, 어머니는 고생하는 저를 안쓰러워하며 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아직 젊고 회사도 퇴직 걱정 없는 건실한 곳이니까 우리 가족 똘똘 뭉쳐 몇 년만 고생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드렸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대리운전 일이 정말 쉽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회사 근무에 시달리고 나서 대리운전을 하러 가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술 취한 손님들이 반말은 기본에다 욕까지 할 땐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저도 안면이 있는 저희 회사 임원이 손님으로 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많지 않은 상태라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안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한 건 대리운전이 아니라 바로 집주인이었습니다. 지은 지 40년은 된 낡은 연립주택 집주인이 어찌나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인지 이사 온 날부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 냄새 심한 음식 해먹지 마라 등등 참견이 심하길래 예상은 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대리운전을 마치고 3시가 다 돼서 집에 가면 위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며 세탁기 늦게 돌리지 마라, 새벽에 다 잠든 시간에 이렇게 들락거리면 자는 사람들한테 민폐다 하면서 눈치를 주더군요. 나이도 제 또래인 여자인데 3층에 혼자 살면서 정작 자기는 새벽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1층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2층 세입자한테 들어보니 자기도 하도 못살게 굴고 귀찮게 굴어서 빨리 돈 벌어서 나가고 싶다고, 전에도 못 견디고 나간 세입자가 꽤 된다고 하더군요. 부모한테 집을 물려받은 거라고 하는데 외모는 곱상하게 생겨서 히스테리가 장난 아닌데다 밤만 되면 음악 틀고 친구들 불러다 술 마시고 소란 피워서 주변에서 민원도 여러 번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마주칠 때마다 한마디씩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넘겼습니다. 그렇게 1년쯤 대리운전과 회사 생활을 병행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빚이 줄어든 속도가 더딘 것 같아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점심을 먹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동한 입사 동기가 옆에 와서 얘기하더군요. 대뜸 저보고 너 혹시 도박하냐? 묻더군요. 전에 같은 부서였을 땐 거의 매일 식사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했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대뜸 그런 말을 하길래 뭔 소리냐 했죠. 그러자 저희 부서 부장님이 자기 부서 부장하고 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회의 때도 의욕이 없어 보이고 업무 성실도도 좀 떨어진다며 무슨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동기끼리 저녁에 술 한잔 하자더군요.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러 가야 했지만 저도 많이 지쳤던 터라 하루 건너뛰고 동기와 술을 한잔하며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집이 넘어간 거며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간 거며 대리운전하는 걸 모두 털어놨더니 동기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하더군요. 저는 아니라며 너한테 털어놓기라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데 주인 여자가 마침 3층에서 내려오며 또 말을 걸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술 마시고 대리운전 하냐며 비아냥거리더니 괜찮은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못 참겠더군요. 그 알량한 집 하나 믿고 주인 행세 어지간히 하고 싶나 본데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함부로 남의 부모님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고, 주인 대접해줄 때 선을 지키라고 하곤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뒤에서 떠드는 집주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동기가 카톡을 보내면서 끝나고 잠깐 회사 앞 카페에서 보자더군요. 나 끝나고 대리운전 하러 가야 한다고 제가 술 마시면서 얘기한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톡을 보냈더니 알았으니 일단 나오라고 해서 퇴근하자마자 카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계좌번호 찍으라더군요. 됐다고, 그러려고 너랑 어제 술 마신 거 아니라고 하니까 동기는 자기가 요즘 솔직히 회사 월급 말고도 돈을 좀 번다며 너 도와줄 만큼은 된다고 많이 못 보내니까 받아도 된다며 빨리 계좌번호 찍으라더군요.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미안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빚을 갚고 싶은 마음에 결국 미안하다고, 그럼 네 돈부터 제일 먼저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하지만 빨리는 못 갚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했더니 동기는 걱정 말라며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빨리 빚 갚고 부모님 좋은 곳으로 다시 모시라더군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동기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만지더니 잠시 후 제 폰으로 알림이 와서 봤더니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500 보내려던 거 아니었냐며 너무 큰 돈이라고 했더니 동기는 극구 괜찮다더군요. 그리고는 4천은 빚 갚는 데 쓰고 1천만 원은 지금부터 자기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용해보라며 제게 폰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동기의 스마트폰 뱅킹 어플이었습니다. 잔액 화면에 4억이 찍혀있길래 돈 많이 모았구나 싶었는데 친구는 잔액보다 거래 내역을 보라더군요. 스마트폰의 거래 내역을 보니 매일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초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다 뭐냐고 하니 동기는 자기가 정말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건데 저만 알려주겠다며 트레이딩 마진 거래를 가르쳐줬습니다. 당장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라며 링크를 보내줬는데 대리운전하러 가는 것도 잊은 채 동기가 가르쳐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무료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마진거래 방법과 수익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곤 이건 해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다며 무료머니 받은 것으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기가 가르쳐준 대로 거래를 했더니 수익이 생기더군요. 이제 좀 알겠냐며 동기는 제게 빌려주는 돈도 다 이걸로 번 거라고, 저한테 보내준 돈은 한 달 번 수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으면 비청산 1년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단 마음 다잡고 회사 일 제대로 하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짬짬이 하라는 겁니다. 절대 마진거래에 완전히 빠지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도 말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말에 저는 그날부터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1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하면서 수익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동기가 말한 두 가지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틈틈이 남는 시간에 수익 만드니까 부담도 적고 정말 딱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는 빚을 청산하고 나니 여유가 생겨 거래 대금도 늘려갔고 수익은 더 많이 쌓여갔습니다. 얼마 전 제 계좌에 쌓여있던 수익은 모두 7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요. 이번에 대출을 받아서 좀 낡긴 했지만 번듯한 3층 건물을 사서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바로 부모님과 같이 집주인의 텃세와 무시를 참아가며 3년 넘게 살았던 그 집을 말입니다. 집이 꽤 낡긴 했지만 집 크기나 구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터였는데 마침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온 걸 우연히 보고는 제가 사버렸습니다. 집주인 여자가 건물 믿고 대출 받아서 명품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흥청망청 쓰다가 빚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사채까지 손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빚 불어나는 게 장난 아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주변 건물 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샀지 뭐예요. 집이 팔리고 나니까 이사 가려고 집 빼는 날 제가 집을 샀다고 하니까 충격받고 일그러지던 집주인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어찌나 속으로 통쾌하던지요. 덕분에 싸게 살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분한 것을 참는 게 얼굴에 훤히 보이더군요. 집 사고 남은 돈으로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제가 2층을 쓰고 부모님은 3층을 쓰시게 하고 1층은 새를 놓을 계획입니다. 절대 전 집주인 여자처럼 예의 없고 무개념 집주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최대한 편의를 잘 봐주는 집주인이 되려고요. 리모델링 다 마치면 동기를 불러서 빚도 갚고 축하주도 한잔 하려고요. 앞으로도 트레이딩 계속하면서 일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이제 연애도 다시 해보려고요. 저처럼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트레이딩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인생이 정말 바뀝니다.